난중일기 임진년 서기 1592년 1월 1일 말다.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남쪽에서 2번이나 설을 쇠니 간절한 회포를 이길 길이 없다. 병사의 군관 이경신이 와서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과 장전과 편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바쳤다. 1월 2일 말다.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문을 보지 않았다. 김인보와 함께 이야기했다. 1월 3일 말다. 동원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골과 포구에 공문을 써 보냈다. 1월 4일 말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 5일 말다. 뒷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 6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 7일 아침에는 맑았다가 늦게부터 눈이 번갈아 종일 내렸다. 조카 봉이 아산으로 갔다. 남원에서 전문을 받들고 갈 유생이 들어왔다. 1월 8일 막다. 객사에 나갔다가 동원에서 공무를 봤다. 1월 9일 막다. 아침밥을 일찍 먹은 뒤에 동원에 나가 전문을 봉하여 올려보냈다. 1월 10일 종일 비가 왔다. 방답에 새 첨사로 이 순신이 부임하여 들어왔다. 1월 11일 가랑비가 종일 왔다. 늦게야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이 봉수가 선생원에 돌 뜨는 곳에 가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미 큰 돌 17덩이에 구멍을 뚫었다고 했다. 서문 밖 해자가 4발쯤 무너졌다. 심사립과 이야기했다. 1월 12일 구준비가 개이지 않았다. 식사한 뒤에 객사와 동원으로 나갔다. 본영 및 각 포구의 진무들에게 우등을 가리는 활쏘기를 시합했다. 1월 13일 아침에 흐렸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 14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았다. 1월 15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망궐례를 했다. 1월 16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각 고을의 벼슬아치와 생리 등이 인사하러 왔다. 방답의 병선을 맡은 군관들과 생리들이 그들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을 쳤다. 우후 가수도 역시 점검하지 않아서 이 지경에까지 된 것이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공무를 어줍지 않게 여기고 제 몸만 살찌러 들며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을 알만하다. 성 밑에 사는 박몽세는 석수인데 선생은 돌 뜨는 곳에 가서 해를 끼치고 이웃집 개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으므로 곤장 80대를 쳤다. 1월 17일 맑다. 춥기가 한겨울 같다. 아침에 순찰사와 남원의 반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에 쇠사슬을 박을 구멍낸 돌을 실어오는 일로 배 4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다. 김효성이 거느리고 갔다. 1월 18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여도의 제1호선이 돌아갔다. 우등 계문과 대가 단자를 순찰사 0으로 봉하여 보냈다. 1월 19일 맑다. 동원에서 공무를 본 뒤에 각 군사를 점검했다. 1월 20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좌기로 공무를 봤다. 1월 21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간목관이 와서 잤다. 1월 22일 맑다. 아침에 광양 현감이 와서 인사를 했다. 1월 23일 맑다. 둘째 형 유신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사복시에서 받아와 기르던 말을 올려보냈다. 1월 24일 맑다. 맏형 희신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고부 군수 이순고를 유임시켜달라는 장계를 올린 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1월 26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나니 홍양 현감과 순천 부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1월 27일 맑다. 오후에 광양 현감이 왔다. 1월 28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 29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 30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초여름과도 같이 따뜻하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았다. 임진년 2월 1일 새벽에 망궐례를 했다. 가랑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야 개었다. 선창으로 나가 쓸만한 널판지를 고르는데 때마침 방천 안에 몽어떼가 밀려 들어왔기로 그물을 쳐서 2,000마리를 잡았다. 참으로 장쾌했다. 그 길로 전선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우후 이 몽구와 함께 새 봄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2월 2일 막다. 동원에서 곡물을 봤다. 쇠사슬을 건너매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돌 80여 개를 실어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2월 3일 막다. 새벽에 우후가 각 포구의 부정사실을 조사하는 일로 배 타고 나갔다. 곡물을 마친 뒤 활을 쏘았다. 탐나 사람이 자녀 6식구를 거느리고 도망쳐 나와 금오도에 머물다가 방답 경비선에 잡혔다고 심부름꾼을 보냈기로 문초를 하고서 승평으로 압송하고 공문을 써보냈다. 저녁에 화대석 4개를 실어 올렸다. 2월 4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에 북쪽 봉우리에 연대 쌓는 곳에 오르니 쌓은 곳이 매우 좋아 무너질 염려가 없음에 이 봉수에 애썼음을 알겠다. 종일 구경하다가 저녁에야 내려와 해자 구덩이를 순시했다. 2월 5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본 뒤 활 18순을 쏘았다. 2월 6일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봤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2번이나 왔다. 2월 7일 막다가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봤다. 발포 만호가 부임했다는 공문이 왔다. 2월 8일 막다가 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봤다. 이날 거북함에 쓸 돛배 29피를 받았다. 정오에 활을 쏘는데 조이립과 변존서가 장을 다투다가 조이립이 이기지 못했다. 우후가 방답에서 돌아와 방답 전사가 방비에 온 정성을 다하더라고 매우 칭찬했다. 동원 뜰에 돌기둥 화대를 세웠다. 2월 9일 막다. 새벽에 쇠사슬을 꿰 긴 나무를 베는 일로 이 원용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두산도로 보냈다. 2월 10일 안개비. 개었다가 흐렸다가 했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봤다. 김인문이 순찰사영에서 돌아왔다. 순찰사의 편지를 보니 통역관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중원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기까지 했을 뿐 아니라 중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슨 딴 뜻이 있는가 의심하게까지 했으니 그 흉측함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통역관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지만 해괴하고 분통함을 참을 수 없다. 2월 11일 막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배 위에서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검했다. 2월 12일 맑고 바람도 차다. 식사를 한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보고서 해운대로 자리를 옮겨 활을 쏘았다. 침렵치라는 운자를 띄워봤더니 너무 조용했다. 나중에 군관들도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조이립이 씨를 벗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2월 13일 막다. 전라 우수사에 군관이 왔기로 화살대 큰 것, 중치 100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2월 14일 막다. 아산 어머니께 문안차 나장 2명을 내어보냈다. 2월 15일 비바람이 매우 세다. 동원에 나가 공물을 봤다. 새로 쌓은 해자 구덩이가 많이 무너져 석수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했다. 2월 16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본 뒤 활 6순을 쏘았다. 신 9번의 군사를 점검했다. 2월 17일 막다.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물을 보았다. 2월 18일 흐렸다. 2월 19일 막다. 순찰하러 떠나 백야곳의 감독권이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 부사 권준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렸다. 기생도 왔다. 비가 온 뒤라 산의 꽃이 활짝 피어 경치가 멋져 형언키 어렵다. 저물어서야 이목구미에 이르러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영주 현감과 여도 권관이 마중했다. 방비를 검열하는데 홍양 현감은 내일 제사가 있다고 먼저 갔다. 2월 20일 맑다. 아침에 모든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 보니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도 웬간히 완비되었다. 늦게야 떠나서 영주에 이르니 좌우의 산의 꽃과 들가의 봄풀이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옛날에 영주가 있다더니 역시 이와 같은 경치였던가. 2월 21일 막다. 공물을 본 뒤에 주인이 자리를 베풀어 활을 쏘았다. 조방장 정골도 와서 보고 능성현 감 황숙도 와서 함께 술 취했다. 배수립도 나와 함께 술잔을 나누며 즐기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신홍원으로 하여금 술을 걸러 지난날에 심부름하던 삼반 하인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했다. 2월 22일 아침에 공물을 본 뒤에 녹도로 갔다. 황숙도도 같이 갔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이르러 배와 집기류를 몸소 점검했다. 그 길로 녹도로 가서 곧장 봉우리 위에 새로 쌓은 문다락으로 올라가 보니 경치의 아름다움이 이 근방에서 으뜸이다. 만호의 애쓴 흔적이 손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홍양 현감과 능성 현감, 황숙도 및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겸하여 대포 쏘는 것도 봤다. 촛불을 밝혀 이슥해서야 헤어졌다.
2월 23일 흐렸다. 늦게야 배를 타고 발포로 가는데 맞바람이 세게 불어 배가 갈 수가 없다. 간신히 성 머리에까지 이르러 배에서 내려 말을 탔다. 비가 몹시 쏟아져 일행 모두가 꽃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발포로 들어가니 해는 벌써 저물었다. 2월 24일 가랑비가 온 산을 내려 지척을 헤아리지 못하겠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마북산 아래의 사량에 이르러 배를 타고 노지를 재촉하여 사도에 이르니 흥양 현감이 먼저 와 있다. 전선을 점검하고 나니 날이 저물도록 그대로 눌러 잤다. 2월 25일 흐렸다. 여러 가지 전쟁 방비에 탈난 곳이 많다. 군관과 생리들에게 벌을 줬다. 첨사를 잡아들이고 교수를 내어보냈다. 이곳의 방비가 5포구 가운데 최하인데도 순찰사가 포상하라고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죄상을 조사조차 하지 못했으니 우습다. 맞바람이 세게 불어 출항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잤다. 2월 26일 아침 일찍 출항하여 계이도에 이르니 여도진의 배와 방답진에 마중하는 배가 나와서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를 마치고서 무기를 점검했다. 장전과 편전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 고민이다. 전선은 좀 온전한 편이니 기쁘다. 2월 27일 흐렸다. 아침에 점검을 마친 뒤에 북쪽 봉우리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니 깎아질은 외딴 섬인지라 사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성과 해자 또한 매우 웡성하니 무척 근심이 된다. 첨사가 애쓰기는 했으나 미처 시설을 못했으니 어찌하랴. 저녁 나절에야 배를 타고 경도에 이르니 여필과 조이립이 군관 우후들이 술을 싣고 마중 나왔다. 이들과 함께 마시고 즐기다 해가 넘어간 뒤에야 관청으로 돌아왔다. 2월 28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을 쏘았다. 2월 29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중위장을 순천 부사로 고쳐 임명했다고 하니 한심하다. 3월 1일 망궐례를 했다. 식사를 한 뒤에 별방군과 정규군, 하번군을 점검하고서 놓아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3월 2일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승군 100명이 돌을 주었다. 3월 3일 비가 저녁 내에 오다. 오늘은 삼진날 명절이건만 이렇게 비가 내리니 답청도 못하겠다. 조이립, 우후, 군관 등과 동원에서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다. 3월 4일
막다. 아침에 조 일입을 배웅하고 객사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서문 밖 해자와 성을 더 쌓는 곳을 순시했다. 승군들이 돌 줍는 것을 성실히 하지 않으므로 책임자를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니 다행이다. 3월 5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의정 유송령의 편지와 증 손전수박약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이 책을 보니 수전, 육전, 화공전 등 모든 싸움의 전술을 낱낱이 설명했는데 참으로 만고의 훌륭한 책이다. 3월 6일 막다. 아침밥을 먹고 난 뒤 출근하여 근기물을 점검했는데 활,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이 깨지고 헐어진 것이 많아 생리, 궁장, 감고 등을 문책했다. 3월 7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았다. 3월 8일 종일 비가 내렸다. 3월 9일 종일 비가 내렸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10일 맑으나 바람이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았다. 3월 11일 막다. 3월 12일 막다. 식사한 뒤에 배 있는 곳으로 나가 경강의 배를 점검했다. 다시 배를 타고 소포로 나가는데 때마침 새바람이 세게 불고 격궁도 없어 도로 돌아왔다. 곧바로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3월 13일 아침에 흐렸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3월 14일 종일 많은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에 순찰사를 만나러 순천으로 가는데 비가 몹시 퍼부어서 길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서 다시 해 농창평에 이르니 길바닥에 물이 석자나 괴었다. 겨우겨우 순천부에 이르렀다. 저녁에 순찰사와 격조를 터놓고 이야기했다. 3월 15일 흐리며 가랑비 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다. 다락 위에 앉아서 활 쏘고 군관들에게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3월 16일 막다. 순천 부사가 환선정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겸하여 활도 쏘았다. 3월 17일 막다. 새벽에 순찰사에게 작별을 구하고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인 뒤에 본영으로 돌아왔다. 3월 18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19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20일 비가 몹시 쏟아진다.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각 관방의 회계를 밝혔다. 순천 관내를 수색하는 일이 제 날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장, 생리, 도훈도 등을 문책했다. 사도 첨사에게도 만날 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혼자서 수색했다고 했다. 또 한나절 동안에 내 나로도, 외 나로도와 대평두, 소평두 섬을 다 수색하고 그 날로 돌아왔다고 하니 이 일은 너무도 엉터리 거짓이다. 이를 바로 잡으려는 일로 흥양과 사도첨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들어왔다. 3월 21일 막다. 몸이 불편하여 아침내 누워 앓다가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봤다. 3월 22일 막다. 성 북쪽 봉우리 아래에 도랑을 파내는 일로 우후 및 군관 10명을 나누어 보냈다. 식사한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3월 23일 아침에 흐리고 저녁 나절에는 막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보성에서 올 널판지가 아직 안 들여왔기 때문에 생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했다. 순천에서 심부름꾼을 보내 온 소국진에게 곤장 80대를 쳤다. 순철사가 편지를 보내었는데 보니 발포 권관은 군사를 거느릴 만한 제목이 못 되기로 갈아치워야 하겠다 라고 하므로 아직 갈지 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에 종사하게 해달라고 답장을 보냈다. 3월 24일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무를 보았다. 우후가 수색하고 탈 없이 돌아왔다. 순찰사와 도사의 답장을 송희립이 아울러 가져왔다. 순찰사의 편지 가운데 영남 관찰사의 편지에 대마도주가 공문을 보냈는데 벌써 대마도 배 한 척을 귀국에 보냈는데 만일 도착하지 않았다면 풍랑에 깨졌을 것이다 라고 했더라는 것이다. 그 말이 매우 음흉하다. 동네에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바다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며 말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대니 그 간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 라고 하였다. 3월 25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 병마사가 평산포에 도착하지 않고 곧장 남해로 간다고 하였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럽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순시해 보니 남쪽이 9발이나 무너져 있었다. 3월 26일 막다. 우후와 송희립이 남해로 갔다.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3월 27일 맑고 바람조차 없다. 아침 밥을 먹은 뒤에 배를 타고 소포에 이르러 쇠사슬을 가로질러 건너매는 것을 감독하고 종일 나무기둥 세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겸하여 거북함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했다. 3월 28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물을 봤다. 활 10수를 쏘았는데 5수는 모조리 다 맞고 2수는 4번 맞고 3수는 3번 맞았다. 3월 29일 막다. 나라 제삿날임에도 공물을 보았다. 아산 고향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